네, 조금 전 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의에 복귀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 투쟁은 계속하기로 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야 대변인과 함께 이 최근의 정치권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한나라당의 배현희 대변인, 유명하신 네, 분이니까요. 민주당의 예. 차영 대변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차영 대변인에게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예산심의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그동안에 이 계속해서 이제 예산심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뭐 입장을 바꾼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그 예산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던 배경이 일단은 저희가 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예. 그리고 국정 그 질의를 통해서 그 청와대에 그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 5당은 국정감사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지금 말이 민간인 사찰이지 국민을 그 청와대에서 어쩌면 감시했을지도 모른다는 예.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부 여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 요구하는 시간을 드린 거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라든지 여당 쪽에서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뭐 갑자기 예산심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게 어떤 그 여론의 눈치를 좀 본 건가요? 그런 면은 아니고요. 예. 한나라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을 했어요. 최고위원회 7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이거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예. 라는 이견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국민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지난 100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전 언론들이 실제로는 검찰의 재수사 예. 아니면 특검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의견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예산심사에 들어가는 것은 민생 경제도 챙겨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예산 그 심의하는 동안에 또 저희가 국민들에게 이 민간인 사찰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예산도 차근차근 들여다볼 수 예.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또다시 한나라당과 정부 여당에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 이게 저희가 전폭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침묵하거나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에 또 사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한데 그 청목회는 이 예산심의를 그동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아닙니까? 물론이죠. 포함되어 통합계의 있습니다.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부의 레임덕 예. 그리고 민간인 사찰 이것을 검찰의 어떤 그 수사를 통해서 사정 정국을 통해서 덮어보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다라고 생각을 예. 했지만 그러나 일단은 억울한 압수수색이고 또 과잉 수사지만 일단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하고 예. 저희가 털었죠. 네.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배현희 대변인도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심의를 이제 야당과 협의하셔야 되는 입장이시니까요. 예. 예, 저희가 그동안 야당이 국회 본연의 임무에 복귀해야 된다 네. 하는 거를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근데 야당이 그걸 하지 않았던 이유가 참 궁색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그 예산 심사에 복귀하겠다 예. 하는 결정을 내주셔서 일단은 저희로서는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심사에 복귀해서 제대로 예산 심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예. 며칠 전에도 예산 예결특위에 예결특위위원이 아닌 분이 갑자기 그 전날 사보임에서 들어와서 뭐 검찰총장이 출석해야 된다는 등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주장을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없이 정말 그야말로 예산심의에 충실하게 해서 국가의 그 살림을 챙기고 또 그 12월 2일이 예산심의 법정 기한이거든요. 그거를 이번에는 좀 제대로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 이유는 예산심의
논의가 이제 국회에서 끝나서 통과가 되면 정부에서 그걸 집행할 때까지 또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 운영에 그 차질이 없게 이 예산이 집행되려면은 12월 2일 날 꼭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기왕 이제 참여하시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 예산 심의를 충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 관련해서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여러 가지 이제 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새로운 사실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그 검찰에서 그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그 재판에 그 기소로 될 때 예. 넘어간 문건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게 공개가 돼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찰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 다 수사가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예결특위에 와서 새로운 사실이다 그리고 주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하는 것마다 다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국회가 본연에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예. 의혹만 제기한다고 누구든지 의혹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러신데 의혹만 제기한 거 아니죠. 지금 제가 이게 재판부의 판결문인데요.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직원이 민간인을 사찰해서 멀쩡한 그 KB 한마음 대표이사를 민간인을 사찰해가지고 온갖 것을 압수수색도 없이 뒤져서 그 민간인 그 사장을 대표이사직에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지분도 파악에 예, 압력을 예. 가하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요. 예, 그런 이 부분은 법이 법원에서 제가 인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정이 또 됐죠. 요번에 우리 이석현 의원이 발표했잖아요. 중앙지검의 수사팀에서 디지털 팀에 의뢰를 했어요. 백업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거기 내용 보면은 무려 트로트 가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세균 대표까지 국정원장까지 청와대 행정관이 사찰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네. 있단 말이죠. 이 정도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면 검찰이 청목회 수사처럼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의 경우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사실 이 문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예. 개인 의견을 필요하시는 예. 거고요. 지금 차영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유죄로 판결이 났죠. 예. 그렇게 이미 검찰이 수사한 건이라는 거죠. 이미 검찰이 수사하면서 알았던 건데 그걸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의혹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저희 입장은 진짜 새로운 검찰이 그동안 수사하지 그런데 않았던 검찰이 부분을 우리나라 제가 검찰이 말씀했죠. 신입니까? 제가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고 아니, 제가 법무부 말을 장관도 좀 마무리할 수 잘못했다고 하고 있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한나라당 최고위원 17명 중에 4명이 잘못됐다고 하면 한나라당 지도부의 예를 들면 홍준표 최고위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사무총장 예를 들면 사찰을 당했던 사람들, 남경필 의원, 이런 사찰 당한 사람들이 잘못됐고 딜수사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잘못된 게 아니다. 예를 들면은 검찰 수사가 끝났는데 그러면 예. 한나라당 지도부들이 다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배은희 대변인 얘기하실 시간 저희 드릴게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그러면 부분 잠깐만 한나라당의 제가 최고위원 먼저 네 분이 이성적이 아니라는 네, 말씀이에요. 예, 예, 예. 법적으로 예, 이게 재수사건, 예. 국정조사건, 특검이건 또 재판부에서 판결에는 전부 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남경필 의원 수사는 검찰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유죄가 났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시는 내용들은 예. 재판에서 다 검토가 된 겁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판결이 난 거를 가지고 재수사, 특검, 국정조사 요구하는 건 맞지가 않고요.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제기하시는 것은 청와대의 이석현 행정관이 의원님 제가 사찰을 지금 한
정황 증거가 국정 질의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사찰이 하시죠. 필요하다. 지금 민간인 네. 불법 사찰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진행형의 문제니까 30초씩에 이렇게 한 말씀씩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은희 대변인 한 30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그 조사가 다 끝나서 재판이 지금 진행되는 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다 수사 기록이 있는 내용을 다시 끌고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의혹 제기지 증거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의혹 제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차명 그 계좌 복사본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되고 국정조사가 갔던 거지.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그 국회 정론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기자회견도 못하고 이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장에서만 의혹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당하게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시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 입장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민간인 사찰은 권력이 국민을 감시하는 겁니다.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빅브러더, 국민을 사사건건 감시하고 그거를 악용해서 괴롭히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2010년에 빅브러더, 독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뭐 예산 심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사찰에 대한 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여기서 하겠습니다. 청목회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차영 대변인, 이 청목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보십니까?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에 소액 다수가 후원하도록 그렇게 정치자금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을 받은,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들이 아마 거의 다 후원금을 10만 원씩 받았을 겁니다. 아마 저는 이 사정 정국의 조준이 여야를 떠나서 국회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정 질서에 11명의 국회의원의 그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동시에 가해진 게 아마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민주당이 반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한나라당 의원들도 저희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잘해달라, 죽겠다, 죽을 맛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과잉 압수수색이고 그리고 그 사무실에 후원의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출두 요청을 했는데 그걸 한 번 출두 안 했다고 그냥 피고인으로 해서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 해서 지금 수사를 받는 중이죠. 배은희 대변인.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그 검찰의 수사에는 임한다는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찰의 수사를 다 협조해서 받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하다가 이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는 것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것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고 그래서 지켜보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10만 원짜리 그 후원금, 그러니까 이제 좀 잘게 쪼개서 후원금을 내는 것에 대한 어떤 대가성 문제,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결함은 없다고 보십니까? 한나라당 내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현금을 한꺼번에 받은 경우, 그리고 또 명단화하고 받은 경우, 이거는 현재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에 분명히 위배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하게 되면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예산안의 4대강 문제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배은희 대변인 말씀하시고 차 대변인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이 블랙홀이다 하고 모든 게 4대강 때문에 안 된다. 4대강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전체가 309조 6천억입니다. 거기에 4대강 직접 예산은 3조 3천억이고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수공 예산까지 합쳐도 7조 1천억이고, 그래서 그 예산을 대비해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4대강 예산은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4대강 예산 때문에 안 됐다 주장하시는 거는 네. 좀 너무 비약하시는 거고, 너무 근거가 없는 거고요. 저희는 4대강 예산은, 지금 이제 올해까지 하면은 한 60%에서 70%까지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거를 빨리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반드시 4대강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4대강을 빨리 공사를 빨리 해달라 하는 게 그 여론입니다. 민주당의 그 박준영 지사까지도 4대강 운하 사업에 반대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상강은 빨리 해달라. 근데 저희가 하는 게 4대강 운하가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제대로 편성이 돼서 그 지역의 농민들, 원한 농민들, 또 지역의 서민들한테 이 4대강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예산을 제대로 빨리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 반론 있으실 것 같네요. 4대강이 농민들한테 소득을 주는 사업은 아니죠. 예. 그 말씀은 좀 왜곡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게 농민들한테 피해가 갈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 그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서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게 될지 그거는 역사가 판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사당과 종교계에서는 시민단체에서는 4대강을 반대하고 있고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보호라든가 준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운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조기 때문에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6m가 되면 6m 이상이 되면 운하가 된다고 본인들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의 그 높이를 보면 지상 명령인 것 같아요. 6m가.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한 정권이 책임질 일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안상수 대표께서 그럼 나중에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 정부나 이 정권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역사의 문제고 우리 자연 생태계의 문제고 우리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이걸 막아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역사적인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농민들에게 무슨 소득을 좀 주고 예를 들면 뭐 배에 물꼬를 두고 이런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 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보를 세우고 이 가동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4대강의 문제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해본 적이 없어서 학자들 사이도 찬반이 갈리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정을 멈추고 원상복귀를 시키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은 유턴해야죠. 잘못한 거니까 잘못 예산이 갔다 그래서 들더라도. 계속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라도 예. 멈추고 국민이 그 반대하는 사업을 억지로 할 이유가 뭐가 있나 라는 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야당이나 뭐 시민단체나 예. 또 특히 천주교나 불교계에서 이 정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 함안보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제 그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정말 그 젊은 생명을 바칠 수밖에 없었는데 참 이게 너무 그 속전속결로 가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국민들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수반이 어느 정권, 무슨 어느 지역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좀 듣고 또 이게 이 정권 아예 꼭 4대강을 다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금 더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배려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이거를 밀어붙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와 지금 경상남도가 이 낙동강 사업권 회수 문제를 놓고 지금 소송을 벌이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 사업권 회수가 적법하다고 보시면 됩니까? 일단 그 예. 함안부를 예. 같이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틀린 얘기가 예. 나오는지 함안부를 가서 보셨으면 알 겁니다. 그 보를 두고 어떻게 배가 통과합니까? 현재 상황에서. 근데 6m 운하가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왜 보를 가서 3m를 하시 아니, 6m를 하셔서 운하면은 예. 그 보를 어떻게 배가 통과한단 말입니까 지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배가 저 가서 통과할 봤습니다. 구조입니까? 예. 그거를 보고 운하라고 주장하시는 지금 거는 그 답변을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예, 답변을 안 하신 것 그리고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니, 경남도하고 잠깐만요. 제가 경남도하고 토론에 이렇게 되면은 예, 먼저 말씀하시죠. 얘가 예. 아니죠. 그 이유 그 질문에 대한 아니, 답변을 제가 답을 해주셔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네. 기다리십시오. 예. 토론을 그렇게 하시면 이건 예의에 맞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않습니다. 답변해 주셔야 돼요. 예. 예, 경남도 부분은 경남도에서 이번에 김두관 지사가 당선되시고 나서 그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쭉 한 거를 살펴보면 태업이 맞습니다. 정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태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정부가 그 위임 사무를 돌려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국제사업이기 때문에 위임한 사무를 어떻게 하나의 도에서 도지사가 맘대로 자기의 그 정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태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남도에만 낙동강이 있는 게 예. 아니고요. 경북에서 내려오는 강물입니다. 그런데 경북남도에서 이렇게 태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위임 사무를 회수하는 게 맞죠. 그거는 뭐 당연한 지금 겁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고요. 경상남도와 정부가 계약한 게 아니고요. 국토관리청하고 경남이 민간 협약을 한 겁니다.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그 회수한 공문을 그 도지사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거 회수 자체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지금 정부 관리 사업이 저기 뭐 태업을 위임했고요. 했다고 네. 하는데 그러면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의 4대강 중에서 제일 그러면 진척도가 낮아야죠. 그런데 경상남도보다 진척도가 낮은 게 많아요. 부산도 낮고 대구도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이거를 뭐 가처분 신청도 내고 지휘소송도 할 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2달 걸릴 텐데 정부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예. 뭐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저는 이 뭐, 그 예. 민간 계약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돼요. 국토관리청 협약입니다. 분명히 국토부하고 계약한 게 아닙니다. 정부하고 경상남도가 계약한 게 아닙니다. 예. 정부 기관이고요. 정부 위임 사업입니다. 위임 사업이고요. 오해가 없으시게 가서 그리고 잘 태업이라고 보십시오. 태업을 하는 거는 예, 협약사입니다. 태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공정률이 문제가 아니라 진행돼야 되는 게 진행이 안 네.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경남도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가 그 공문을 계속 밀어놓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거를 진행을 안 한 부분이거든요. 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갖고 얘기해 그리고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 잠시만요.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소송이 팩트가 중요한 거기 진행 중이니까 때문에 소송 이거 팩트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거를 그 행정 소송을 못 하고요. 네. 어떻게 했냐면은 민사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협약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양쪽의 얘기를 저희가 듣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예, 질문 시간이 좀 할게요. 많지가 않아서요. 그래도 이 문제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짧게 좀 말씀을 좀 해요. 개헌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개헌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반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헌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짧게 한 30초씩만. 예, 저희 개헌 관련해서는 저희는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예. 지금은 개헌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얘기가 나오시는데 아직은 개인 의견이 나오는 정도이고요. 예. 당의 당론을 정하려면은 저희는 뭐 의총을 해서 당연히 당론이 정해지는 거고 그럴 때 그 당 차원에서의 그 대체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은 아주 엉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국민들이 개헌을 하자고도 안 하고 그냥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적인 정신이라든가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명분이 있고 예.
또 그 환경이 조성돼 있고 그런 어떤 그 주위 환경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부 여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수순이 아닌가 저희는 예. 그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지금 얼토당 좀 말씀하셨는데 17대에도 개헌 문제가 논의가 됐고 18대 시작하자마자 개헌 논의를 하자고 그러면 제가 논의가 한 가지만 됐었고요. 여쭤볼게요. 18대 개헌을 돼서도요. 하는 지금 이유가 있습니까? 18대 명분이 있으십니까? 18대 돼서도요. 네. 그 그럼 개헌에 무조건 개헌을 하자라는 관해서 건 여야 아닌 의원 겁니다. 186명이 모여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예.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해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예.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헌의 명분이나 맞아, 어떤 하시면 안 시대 되고요. 정신에 대해서 거기에 말씀을 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구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예. 있고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네.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그렇지 대해서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아닌 뭐 것 네가티브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이 될 것 개헌 문제는 같습니다. 사실 뭐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니까요. 오늘 뭐 시간이 허락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지금은 굉장히 두 분이 설전을 벌이셨는데 국회 내에서는 그래도 대화 타협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시겠죠. 아니 좀 시청자 여러분 해야죠. 이렇게 네. 하셔야지 좀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예. 앞으로 저희가 또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배은희 대변인, 민주당의 차영 대변인과 함께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토론 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